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이제부터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 연료의 사용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 개발과 생산에 당연히 탄력이 붙겠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차장이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이유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과학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연결됐습니다. 궤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 청취자들 위해서 궤도 이 이름 뜻이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 뭐 도둑이라는 뜻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예. 궤도라는 이름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궤도로 방이 아니고 인공위성. 예. 자, 이 또는 궤도.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이게 거의 40년 넘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돼 왔고요. 근데 이제 풀리게 됐고. 근데 이 고체 연료가 왜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연료의 형태에 따라서 액체 연료, 고체 연료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예. 그 고체 연료는 연료와 산화제가 고체 덩어리로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체 연료의 장점은 저장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 액체 연료와는 다르게 습기나 온도 변화만 주의를 해주면은 거의 10년 이상 저장도 가능하고요. 10년 이상. 이게, 네. 예, 그리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이 네. 언제든지 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예, 그 뭐 만화나 영화 보시면은 그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발사되는 로켓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입니다. 예.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적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예. 그럼 액체 연료하고 비교하면 또 어떻게 이를테면 뭐 비용이라든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액체 연료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선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게 고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조절하기 간단하다. 네. 예. 그 물줄기 나온 호스 들고 있으면은 네네. 원하는 만큼 끊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통해서 로켓의 궤도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연료 무게에 비해서 추진력이 액체가 고체보다는 강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액체 연료 로켓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오차만 발생을 해도 순식간에 폭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결국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도 폭발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고체 연료 로켓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다루기가 액체 연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액체 연료나 산화제는 그 로켓 내부 연료 탱크 안에 오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은 일단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산화제 같은 경우는 이게 부식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면 그 연료 탱크나 뭐 관이나 이런 쪽이 좀 부식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입 시간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미리 연료를 채운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하죠. 뭐 한참 동안 연료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액체 연료처럼 연료 저장 탱크나 뭐 주입 설비 같은 그런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네. 자, 그동안은 근데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 우주 산업을 많이 제한했죠, 당연히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이게 뭐 그 1979년에 미사일 지침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이 계속됐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거리나 뭐 탑재되는 탄두의 중량에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건데, 뭔가를 탑재하고 발사하는 걸 발사체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기에다 이제 파괴 목적을 갖고 뭐 유도 기능을 갖고 있으면 미사일이고, 뭐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뭔가 인류의 과학 기술에 공헌할 수 있는 도움 주는 건 로켓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동안 제한은 고체 로켓 자체에 강하게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액체 연료 로켓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온라인 마켓에서 이어폰처럼 가볍고 작은 거를 구매하면은 간혹 편지 봉투 같은 데다 넣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물건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효율적인 배송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이 무조건 액체 연료 로켓만 사용한다는 거, 뭐 이거는 사실 이어폰처럼 작은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뭐 냉장고 박스 같은 데다 겹겹이 싸가지고 가장 비싼 퀵 서비스로 보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예. 이제 로켓을 쏘아올릴 때 이제 이제 액체열만 쓰면 안 되고 사실상 이게 예.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체연료 그다음에 액체연료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뭐 일단은 뭐 보조 역할로도 고체 연료 로켓을 많이 쓰고 예.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적합하게 적절히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로켓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효율적으로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 발전 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이 풀린 부분이? 예,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에만 제한을 두면은 우리는 이제 연구용 고체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다르게 적외도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 결정 때문에 뭐 당장 고체 연료 방식을 뭐 전면 교체해서 우주 개발 계획이 아예 바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런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들,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로봇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우주 개발 계획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골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네. 사실 뭐 딱 잘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고체 연료 로켓이 액체 연료 로켓보다는 기술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말은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는 민간 기업에서도 로켓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뭐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도 단순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짧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 기업들도 고체 연료 로켓을 많이 사용을 해서 우주 산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예. 아마도 소형 위성 산업에서 굉장히 높은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네. 대학이나 기업에서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